자, 오늘은 명사 두 번째 시간으로 명사를 나누는 분류하는 방법과 각 명사들이 사용되어지는 기본적인 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명사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 오늘은 그 각각의 명사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떻게 분류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문법적으로는 어떤 요소들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명사를 처음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인지 아니면 셀 수 없는 명사인지를 반드시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위에 보면 제목으로 countable nouns, uncountable nouns라고 써놨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셀 수 있느냐 없느냐. 단어를 외우실 때, 얘는 셀 수 있겠다, 없겠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사실은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셀 수 있는 명사의 특징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셀 수 있기 때문에 하나가 있고 둘 이상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가 있는 걸 영어에서는 단수라고 하는데, 셀 수 있는 명사형은 단수형일 때 반드시 앞에 부정관사 어나 on을 결합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임을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셀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둘 이상이 됐을 때 복수형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수형에 관련돼서는 필요하시면 암기를 하셔야 될 겁니다. 어쨌든 셀 수 있는 명사는 단수형일 때 부정관사 on을 반드시 붙여야 한다. 그리고 복수형이 존재한다. 자, 그리고 셀 수 없는 명사는 당연히 셀 수 없으니까 부정관사 on을 앞에 붙일 수가 없습니다. 부정관사의 수식을 받게 되면 틀리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셀 수 없으니까 복수형은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딱 외우실 때 셀 수 있겠다 없겠다 그런 어떤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예문을 잠깐 보게 되면 두 가지 예문이 나와 있는데요. Boys play soccer. 소년들은 축구를 합니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때 boys가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명사는 보통 끝에 s를 붙여서 복수형을 만들기 때문에 이 형태가 복수형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보시면 Life is a voyage라는 문장입니다. 인생은 항해이다 라는 문장인데, 여기서 인생, 삶.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life가 과연 셀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단어가 셀 수는 없겠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명사라는 것이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voyage란 단어는 항해란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셀 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단수형이 될 때는 부정관사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셀 수 있는 명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 셀 수 있는 명사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common nouns라고 하는 보통 명사인데요. 보통 명사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가 있는 것에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다. 그러면 거의 99% 이상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문에 보면 boy, school, book, desk, dog 모르시는 건 없을 거고요. 우리 눈에 다 보이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데 거기에 이름을 붙여둔 것이 보통 명사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집합명사인데요. 이 단어는 조금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집합명사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그 집단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모여서 하나의 집단을 이루는 그 명사를 집합명사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밑에 보면 family라고 있죠. 가족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명사인데 이 가족을 구성하려면 누가 필요하죠? 적어도 아빠, 엄마, 그리고 형, 누나, 동생, 언니 이렇게 여러 명이 존재를 해야 family라는 하나의 단어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형태가 되는 명사를 우리는 집합명사라고 합니다. 뒤에 보면 클래스, 교실도 마찬가지고요. 커미티, 위원회 이런 것들이 예문들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나중에 집합명사는 집합을 나타내는, 집단을 나타내는 이 자체는 단수형이죠. 예를 들어서 가족, 여러분들 가족은 몇 개입니까?
여러분들 가족은 한 명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런데 가족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은 최소한 2명 이상이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집단을 나타내는 집합명사를 나타낼 때는 단수 취급을 하셔야 되고요. 그 집합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을 강조할 때는 복수 취급이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나중에 문제를 풀게 되는 기회가 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셀 수 있는 명사에는 영어에는 크게 보통명사와 집합명사가 존재한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셀 수 없는 명사, 즉 uncountable nouns인데요. 셀 수 없는 명사는 영어에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파란 색깔로 눈에 띄게 만들어 놨는데요. 그 말은 쉽게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크게 3가지, proper nouns라고 하는 고유명사, 그리고 물질명사, 그리고 추상명사, 이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고유명사는 말 그대로 고유한 이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름이다. 특정한 고유한 이름이기 때문에 항상 첫 글자는 대문자로 써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문장을 보다 보면 문장 중간에 대문자로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고유명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 이름 잭이라든지 또는 지역 이름 서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고유명사가 됩니다. 그리고 material nouns, 물질명사인데요. 물질명사를 여러분들이 조금 사실은 많이 어려워하고 출제도 잘 됩니다. 이거는 나누어 셀 수 없는 물질로 이루어진 명사를 말하는데 쉽게 이해하시려면 액체랑 그 다음에 음식은 전부 다 물질 명사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문에 나와 있듯이 커피나 브레드나 이런 것들은 물질 명사가 되더라.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이 물질 명사를 이제 다룰 때 물질 명사의 수를 셀 때는 우리가 단위 명사라는 것을 사용해서 그 물질 명사를 셀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커피, 액체는 셀 수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 엄마는 하루에 5잔의 커피를 드신다라는 문장을 만들면 My mom drinks 5 cups of coffee를 쓰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커피 자체는 물질 명사로 셀 수 없기 때문에 복수형을 만들 수 없지만 커피를 드시는 그 한 잔, a cup은 한 잔일 때는 a cup이지만 2잔일 때는 2 cups의 형태로 복수형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물질 명사는 자체로는 셀 수 없는 명사이지만 단위 명사를 사용하여 복수형을 나타낼 수 있음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bstract nouns, 추상명사인데요. 이 친구는 말 그대로 추상, 형태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형의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에다가 이름을 붙여놓고 있는 것을 우리는 추상명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살펴봤던 셀 수 있는 명사의 보통명사는 유형의 이름을 붙인 거고 추상명사는 무형의 이름을 붙인 거니까 쉽게 구별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kindness, 친절, advice, 충고, childhood, 어린 시절, 유년기 이런 것들 이 외에도 많죠. 사실 뭐 행복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그런 것들, 즉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것들을 추상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를 정리하면 고유명사, 물질명사, 추상명사 이렇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명사를 공부하시고 나면 이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와 목적어와 보어의 역할을 하더라. 그리고 보어 자리에 들어갈 때는 주어를 보충하고 목적어를 보충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다뤘고요. 이번 시간에서 강조하는 거는 이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인지 셀 수 없는 명사인지를 꼭 판단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어의 수에 따라서 그 문장의 동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단어를 외우실 때 가산명사인지 불가산명사인지 즉 셀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해서 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했듯이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을 이해하시고 필요하시면 외우셔야 되는데요. 이해라는 말은 뭐냐면 규칙성을 띠고 있으면 쉽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s나 es를 붙이더라. 그래서 이것들은 나중에 뭐 가지고 계신 참고서나 아니면 때에 따라서 구별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보시면 되고요.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는 불규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규칙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나올 때마다 단어를 보실 때마다 그때그때 외워주시면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격의 이해인데요. 사실은 이 격의 이해는 조금 중요합니다. 이 격이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어보시게 되냐면 관계대명사에 가게 되면 주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런 말을 듣게 되는데요. 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한 문장에서의 역할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격이란 말은 그 문장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구나. 소유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명사와의 소유 관계를 소유의 역할을 나타낸다. 목적격, 동격, 혹격 다 마찬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명사들은 주격일 때와 소유격일 때와 목적격일 때 형태가 다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외우셨던 I, my, me, mine 그런 것들. 그래서 인칭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격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보일 때 외워두시면 되고요. 동격이라는 그 친구도 나중에 관계대명사를 다룰 때 다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격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을 말하더라. 그리고 각각의 격에 따라서 형태가 변하는 경우에는 빠른 시간 안에 외워주는 게 좋다. 요렇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명사에 대한 설명을 마칠 건데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밑에 질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혹시 필요하시면 한 번 더 명사를 정리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